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이 되는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몇 달 전 겨우겨우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동안 심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너무 많이 지치고 힘들었어요. 소송을 준비하는 기간에 10kg 정도는 살이 빠진 것 같네요. 정말 어려운 소송이었는데 그래도 승소를 하게 되어서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승소하게 된 소송은 바로 혼인 취소의 소송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혼인 취소는 저희 한국에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 소송을 준비하면서 패소될 확률이 컸지만 그래도 변호사님을 잘 만난 덕에 잘 풀렸네요. 이제 모든 일이 끝나서 이렇게 익명으로 누군가에게 그동안 제가 겪은 일을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애와 결혼은 따로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애를 할 적에 미래에 함께할 사람이란 생각은 하지 않았고 부담 없이 만났어요. 저는 관계에서 그러한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이런 것들이 싫었거든요. 그렇게 가볍게 연애만 20대 중반까지 하고 29살이 되던 해부터 선을 보기 시작했고 이제는 제게 전남편이 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혼인 취소가 되어 제게 그 무엇도 아니지만 편하게 호칭은 남편으로 할게요. 남편은 키도 매우 컸고 얼굴도 잘생겼었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선자리에서 그렇게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아무래도 연애가 목적인 소개팅 자리가 아닌 결혼이 목적인 선자리였기 때문에 저희는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제가 남편을 마음에 들어 했듯이 남편도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더군요. 서로 집안 환경도 비슷했고 가진 재산의 규모도 비슷했고 받고 있는 일의 연봉도 비슷해서 저희 둘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를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그 이후부터는 빠르게 상견례와 동시에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결혼 준비가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 걸려서 저와 남편은 만난 지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되었을 때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주위에서 부러움을 절로 살 정도로 완벽한 이상형의 남편감이었습니다. 청소, 요리, 빨래 등등 집안일들도 정말 많이 도와주었고 항상 자상하고 다정한 면모만 보여주어서 저희 부부는 정말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상적인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 둘 다 소득이 꽤 여유로웠기 때문에 쉬는 날이면 함께 데이트도 즐기고 그랬었죠. 그런데 저는 남편과 연애를 하는 내내 느꼈던 묘한 느낌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해야 하나? 제게 착하고 다정하고 친절한데 쉽사리 가까이 다가가기 힘든 그런 아우라를 가지고 있었고 제게 많은 것을 물어보며 저에 대해 알아가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의 속 얘기는 잘 하지 않는 그런 신비로운 사람이었어요. 결혼한 지 3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굉장히 성격이 꼼꼼해서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 잠금도 2중 3중으로 걸어놓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날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님이 갑자기 상을 당하게 되어서 남편이 급하게 옷을 걸쳐 입고 상갓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편이 사용하는 노트북이 그대로 켜져 있더라고요. 당시 남편에게 관심이 많았던 저는 남편이 가입한 사이트나 즐겨찾기나 뭐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너무 궁금했고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남편의 컴퓨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가입한 사이트 중 하나가 어떠한 커뮤니티 사이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트는 성소수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더군요. 남편이 쓴 글과 댓글들을 볼 수 있어서 내용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쯤 되자 제 손을 저도 멈출 수가 없더군요. 판도라의 상자를 건드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이 써놓은 글들과 댓글들은 자신이 양성애자라는 듯한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혼란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컴퓨터에 깔려져 있던 남편의 아이디로 로그인된 카카오톡에 알람이 울리더군요. 자기야, 나 너무 힘들어. 언제쯤 도착하는데? 발신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목격한 것인지, 지금 내가 본 것이 제대로 된 것이 맞는지 너무 혼란스러웠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상이 맞아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 눈을 비비면서 다시 봐도 컴퓨터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남편이 성소수자란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고, 전 그 사실을 당연한 말이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일단 저는 남편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라면 부지런하다고 생각하고 섬세하다고 생각했을 모든 행동들에 의심 어린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남편을 떠보기로 결정하였고, 그 결정을 내린 저녁에 술상을 봐놓았습니다. 겉으로 아닌 척 사력을 다해 연기를 하니 남편은 정말 모르는 눈치더군요. 제가 컴퓨터를 뒤져보지 않았다면 다정했던 남편의 모습으로 알았을 거란 생각이 드니까 배신감도 허탈함도 속상함도 정말 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남편이 어느 정도 취기가 올랐을 때 저도 술 기운에 용기를 냈고 진실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첫 연애가 언제였는지, 제일 오래 만났던 연인은 얼마나 만났는지, 그런 시시한 질문들을 밑밥으로 깔았죠. 그러다 제가 여보는 양성애자인 사람 본 적 있어?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남편은 흠칫 놀라는 듯 하더니 애써 티를 내지 않으면서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되묻고 서둘러 술상을 치우더라고요. 제가 최악이라고 가정했던 상상이 현실이 되던 순간이었어요. 참 끔찍하더군요. 먼저 자리에 누워 잠든 척을 하니 남편도 이내 곧 골아떨어졌고 남편의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잠금을 풀어보니 노트북은 휴대폰에 비해 아주 빙산의 일각인 셈이더군요. 전 남편이 2중 3중으로 왜 잠금을 해놓는지 의아했는데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이더군요. 사진 앨범에는 성소수자로 보이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의 동영상과 사진 등등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있었고,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어플들도 성소수자들끼리 번개처럼 만남의 어플이고 그렇더군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던 남편의 가장 오래된 친구의 존재였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기 전에 남편을 통해 소개를 받아서 얼굴도 이름도 익숙했던 그는 남편의 오래된 남자친구였더군요.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람들에게 우정이란 틀을 보여주며 서로 알콩달콩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친구도 결혼을 해서 아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실에 걸려있는 저희 결혼액자가 보였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 앨범을 펼쳐봤습니다. 신랑과 신부 측 친구 및 지인들이 나와서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보이더군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다는 듯 웃으며 남편에게 팔짱을 낀 제가 보였고, 제게 살짝 기댄 듯해 보이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고, 남편의 바로 옆엔 바로 그 친구가 서 있더군요. 언제부터였는지 가늠되지 않을 오랜 세월이 보였고, 결혼 단체 사진을 통해 모든 것을 확인하게 된 저는 악을 지르며 울었습니다. 소리라도 지르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제가 지르는 비명에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거실로 뛰쳐나왔고, 제게 다가오는 남편에게 건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악을 썼습니다. 남편은 당황스러워하며 대체 왜 이러냐는 질문에 저는 물었어요. 너 게이였니? 남편은 제 질문에 돌처럼 굳어 아무런 대답도 못하더군요. 그리고 그 행동은 제게 그 어떤 대답보다 명확한 대답으로 보였죠. 사실 저는 설마 했어요. 정말 아닐 거라고 계속 바랬습니다. 제가 꾸린 평온하고 완벽한 가정이
부서지는 것을 용납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남편과 저 사이에 사랑하는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기에 정말 한치의 의심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망연자실해 있던 저를 보더니 남편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제게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화난 거 나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나는 승연이도 그리고 너도 무척이나 사랑하고 있어. 이건 진심이야. 당신 제정신 아니야. 미쳤다고. 당신 이거 사기 결혼인 거 알아? 여보, 제발 진정해. 제발 용서해줘. 나 당신한테 그동안 잘해왔잖아? 그냥 지금처럼 우리 행복하게 지내면 안 될까? 제발, 제발 해달라는 거 다 할게. 그러니 넘어가줘. 지금 당신이 하는 요구 뻔뻔하다. 뭐가 그렇게 당당한 거야? 이제까지 잘해왔다고? 집에 마누라 두고 다른 남자 만나서 놀다 오는 게 잘해온 거니? 이거 시댁에서도 알고는 있어? 너 이거 기만이고 사기야. 당신은 미쳤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남편의 휴대폰과 제 휴대폰 그리고 지갑만 챙겨 정말 미친 듯이 뛰어 집을 탈출했고 급하게 택시를 타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타이밍으로 남편은 저를 잡는 것에 실패했고 택시 기사님께 빠르게 가달라고 사정을 했죠. 기사님께서도 당황스러운 사정이지만 제가 급박해 보였는지 일단 진정하라고 내가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다고 절 안심시키더군요. 백미러를 통해 밖을 내다보니 남편은 제가 타고 있는 택시를 뒤따라 잡은 택시를 이용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지를 발휘해서 제 휴대폰으로 친정에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이라 부모님이 안 일어나시면 어떡하냐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엄마가 전화를 받으셨고 저는 엉엉 울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친정집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와달라고 말했어요. 새벽에 딸의 오열이 섞인 전화를 받은 저희 부모님은 깜짝 놀라서 경찰서에 오셨고 저는 택시 아저씨께 감사하다고 잔돈은 필요 없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돈을 드리고 무작정 경찰서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택시를 세우고 나니 뒤따라오던 남편이 탄 택시가 서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저를 잡아채기 직전의 타이밍에 경찰서에 들어가는데 성공했고 살려주세요 라고 무작정 소리치며 보이는 경찰관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 숨었고 그렇게 뛰어들어온 저를 보고 경찰관 아저씨들도 본능적으로 절 보호하셨고 그 모습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던 저희 부모님께서 깜짝 놀라 서둘러 다가오셨습니다. 그렇게 다수의 사람들에 쌓여서 보호받고 있는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말할 것인지 겁이 난 모양인지 남편은 뒤돌아서서 서둘러 도망가더군요. 경찰관 아저씨가 잡아야 되는 거냐고 여쭤보길래 남편이니까 괜찮다고 감사하다고 하고 말했습니다. 긴장했던 것이 다 풀려서 그런지 몸에서 힘이 쭉 빠졌고 그렇게 조금 쉬다가 부모님 차를 타고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님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난리가 나셨어요. 저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제대로 발음되지 않는 말들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패닉인 상태인 것을 아셨는지 부모님은 재촉 한번 하지 않고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저도 침착한 부모님의 태도에 점차 진정하기 시작했고 제가 무작정 들고 나온 남편의 휴대폰의 내용물을 보여드리며 그간의 사정을 침착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뒤집어지셨고 새벽에 시댁에도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본의 아니게 아우팅을 하게 된 것이긴 하네요. 두 사람의 사이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시부모님도 승연 씨 알고 계셨는데 저보다 더한 충격이셨겠죠. 그리고 남편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아마 경찰서에서 뒤돌아서 도망친 이후 잠적을 한 것 같았죠. 근데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하더군요. 시부모님께서 승연 씨에게 연락해 너희 집에 찾아가서 풍비박산 내버리기 전에
아들 원위치로 돌려놓으라고 문자 한 통 넣으셨는데 다음날 돌아왔더라고요. 시부모님께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를 목적으로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긴 시부모님도 제게 염치가 있으시니 그저 미안하다고만 말씀하시고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당연히 승현 씨에 대한 상간남 소송도 함께 진행했고 변호사님께서도 이 정도면 정말 악질이라고 하시며 혼인 취소가 어렵겠지만 아주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다 하시더군요. 너무 급작스럽게 나와 증거가 많이 부족했는데 그동안 친절하게 위치 서비스를 킨 채로 모텔이며 호텔이며 들락날락거렸던 탓에 남편의 발자취들을 증거로 쓸 수 있게 되었고 대화 내용 등등을 증거 삼아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승현 씨에게는 상간남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솔직히 저만 기만한 게 아니라 제 남편과 승현 씨는 승현 씨의 와이프 되는 사람까지 기만한 건데 진짜 제가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변호사님께 어떻게 알릴 수 없겠냐고 법에 접촉되지 않는 선에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고 변호사님께서는 내용 증명을 보내라고 하시더군요. 이 사람이 상간남이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복수를 할 수 있었고 혼인 취소의 승소 결과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 싶어서 너무 심적으로 부담스럽고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남자를 만날 생각도 싹 사라졌고 말입니다. 남편은 그렇게 소송이 진행된 이후부터 본색을 드러내기로 작정한 모양인 것인지 참 몹쓸 말들을 내뱉고 다니기 시작하더군요. 나중에 후일담으로 알게 된 것은 승현 씨의 와이프 되시는 분께서 제게 따로 연락이 오셨더군요. 제가 승현 씨의 집 주소로 보낸 내용 증명 서류를 제가 노렸던 대로 와이프 분께서 서류를 보시게 되었고 상간자 소송으로 남편이 고소된 것도 이해하기가 힘든데 고소장 발신인이 저런 사실을 알고 설마 싶은 마음에 승현 씨가 잠든 틈에 저처럼 몰래 승현 씨의 휴대폰을 뒤졌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저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셨고 본인도 저처럼 혼인 이후 성적 취향을 알게 되었고 사기 결혼으로 혼인 취소를 하고 싶으시다며 제가 고용했던 변호사님과 연결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재판에 이용한 자료들까지도 기꺼이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동성애든 양성애든 혐오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남들의 이야기라면 말이죠. 남들의 성적 취향이 어떻든 제가 알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제 아이의 아빠이고 저희 집안의 가장인 제 남편이 될 사람은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인간의 아주 이기적인 측면을 정말 짜증나게 낱낱이 알게 되었고 두 남자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저와 승현 씨의 와이프 되시는 분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배신감과 참담함을 겪게 되었고 다시 남자를 만나기 힘들어질 정도로 아주 커다란 트라우마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서 두 사람의 회사에다가 제가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받을 것을 각오하더라도 저희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폭로하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기에 최소한의 복수로 마감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시댁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정말 미안했다고 거듭 사과하셨고 그 사건 이후 남편이 본인들과도 연을 끊었는데 혹시 연락이 닿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아마 이왕 들키게 된 거 정말 막 나가기로 작정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도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힘차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보려 합니다. 물론 언제 아물지 언제 충격에서 벗어날지 알 수 없고 미지수지만 힘껏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혹시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도 배우자를 속이고 계시다면 미리 시인하시길 권합니다. 아니, 애초에 속이려고 들지도 마세요. 그게 얼마나 상대방을 비참하고 힘들게 하는지 제 사연을 듣고 느껴지시는 게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